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 스텝을 지배했던 정말 황력하고도 미스터리한 유목 세력이 있었죠. 바로 스키타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역사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자, 그럼 세계 최강의 제국들마저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무시무시한 유목 전사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스키타이인이라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민족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들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키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공포의 대명사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스텝의 기마민족. 이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과연 전설과 실제 고고학적 증거는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죠. 이 스키타인의 기원을 보면 신화랑 실제가 정말 너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거나 하늘에서 황금 선물을 받은 신의 아들이라는 좀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 좀 보이죠. 근데 고고학적 증거는 아주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란어 계통의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 그야말로 폭풍처럼 등장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이주해서 원래 있던 키메르인들을 싹 몰아내고 흑해 북부의 이 넓은 초원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지배자로 떠오른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당시의 그 쟁쟁한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아주 대담하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뿜어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년, 무려 28년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이 기간 동안 스키타이인들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등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들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랑 레반트 지역을 막 습격하고요. 심지어 이집트 국경까지 밀고 내려가서 파라오한테 선물을 받고서야 돌아갔다고 하죠. 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하고는 동맹을 맺었는데 그냥 동맹도 아니고 족장이 아시리아 공주랑 결혼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핵심 플레이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시대가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고 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메디아의 왕이 스키타이 족장들을 싹 다 연회에 초대해 놓고는 술에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전부 학살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최악의 파티 아니었을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로 근동을 호령하던 28년의 지배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들의 전쟁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스키타이 사회와 문화가 가진 아주 독특한 모습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싸움만 잘하는 전사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스키타인인들을 거의 무적으로 만들어준 그 유명한 전술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강력한 활로 화살비를 퍼부어서 적을 교란시키죠. 그러고는 갑자기 막 도망가는 척을 해요. 그럼 적들은 신나서 막 쫓아오겠죠? 바로 그때 안장에서 몸을 휙 돌려서 뒤쫓아오는 적들한테 활을 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파르티안 샷인데 이걸 당하는 보병 위주 군대는 진짜 그냥 악몽 그 자체였을 겁니다. 혹시 스키타이인들을 그냥 야만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들의 상징적인 예술 양식, 이 동물 양식을 한번 보세요. 진짜 동물이나 신화 속 동물들이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나 정교하게 그것도 황금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이건 이들의 무시무시한 명성과는 완전 반대되는 정말 놀라운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들의 사회는 진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전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인 귀족은 그냥 처형해버렸고요. 왕이 죽으면 그 무덤에 말, 하인, 심지어 아내까지 함께 묻는 순장 풍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덤불더미 위에 쇠거마 하나 꽂아놓고 그걸 전쟁신이라고 숭배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그 유명한 얼음공주 미라에서 발견된 온몸을 뒤덮은 환상적인 동물 문신은 이들의 정신세계를 살짝 엿보게 해주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자, 이제 스키타이 역사에서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목민 스키타이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이죠.
이건 그야말로 유목 세력의 힘이 시험받는 궁극의 무대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스키타이인들의 자신감과 그들의 전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대군 앞에서 우린 뭐 지킬 도시도 농사 짓는 땅도 없어.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어디 한번 우리 조상님들 무덤이나 파헤쳐 보시지. 그럼 우리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대담함. 이게 바로 유목민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었던 거죠. 와, 이건 진짜 기발하면서도 소름 돋는 메시지죠? 새, 쥐, 개구리, 그리고 화살 5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페르시아인들이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쥐처럼 땅속으로 파고들거나 개구리처럼 물속으로 숨지 않는 한 우리 화살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그냥 동물 몇 마리 보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이렇게 재치 있게 전달한 엄청난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세계 최강 페르시아 군대는 텅 빈 초원에서 보이지도 않는 유령 군대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스키타이인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죠. 이 사건으로 스키타이인은 자신들의 땅에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는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겠죠. 이제 스키타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이들이 어떻게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지 그 기나긴 쇠퇴의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스키타이의 쇠퇴는 동쪽과 서쪽,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동쪽에서는 사르마티아인이라는 사실상 친척벌되는 새로운 유목 세력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들을 초원에서 밀어냈고요. 서쪽에서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막강한 마케도니아 군에게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꽉 조여오니 이들의 세력권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들의 길고 슬픈 쇠퇴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텝의 위대한 지배자에서 크림반도에 있는 작은 왕국으로 쪼그라들고요. 결국엔 폰토스라는 왕국에게 결정타를 맞고 나중에는 스키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북쪽 야만인을 부르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고투족이 쳐들어오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흔적마저 역사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키타인이라는 민족 자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들의 독특한 동물 양식 예술은 이후 다른 유목 문화에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무덤인 쿠르간을 계속 발굴해내고 있죠. 심지어 그들의 이름은 수세기 동안 야만인을 상징하는 단어로 문학작품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산은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남은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키타이인은 한 민족으로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타고 달리며 기동전으로 제국을 위협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유목민의 힘은 과연 초원에서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들 이후에 등장한 훈족이나 몽곤족 같은 다른 유목 제국들의 모습 속에서 스키타이인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스키타이인은 초원에서 계속 반복될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연 진정한 주인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